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실화를 토대로 이혼과 불륜에 대해 얘기하는 방송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냥 뭐 몇 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이런 방송들이 이제 된 지 20년 전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뀐 현실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에 등장했던 실화 기반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밀한 사생활, 새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나이도 많고 재산도 없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도 너무 많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사실 결혼을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대학은 못 갔지만 너무 참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뭐 저랑 결혼을 해주겠어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소개팅 자리로 나갑니다. 하러 나갔는데 여자분이 너무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자녀까지 생겨서 더할 나위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내의 내조 덕분인지 남편도 승승장구해서 과장까지 조기 승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더 부러울 게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요. 동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의 가장 친한 부서 직원의 아내고 또 관사로 이사를 와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창은 약간 기분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누구랑 아직 노니? 나 기억하니? 너 같은 애는 나 기억 못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도 동창을 만난 뒤에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황급히 동창을 피하듯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과거에 성매매 여성이었던 겁니다. 일진도 사실이긴 한데요.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었고, 이 방황하는 과정에서 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노래방 주인이 한번 일해봐라 이런 말에 이 꼬드김에 빠져서 성매매 여성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술집에 나가서 술 따라주고 옆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에 만족을 하다가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2차라고 하죠. 이런 성매매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이 일이 걸려서 학교에서 퇴학도 당하고요. 물론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고 또 과거도 속이고 지내다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조건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게 됐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당연히 동창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동창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죠. 하지만 동창의 남편은 자기 남편의 가장 친한 동료이고 부하였죠. 이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집들이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집들이에 가서는 아내는 굉장히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줍니다. 이 동창의 남편이 얘기합니다. 저 과장님, 사모님 좀 봐봐.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착하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당신도 저 사람 반만큼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동창이 화가 납니다. 동창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그 아내, 그 사모님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과거에 성매매하다 걸려서 학교까지 쫓겨났어. 이런 얘기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 동창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명백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한 가정을 완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부하 직원은 이 얘기를 듣고 당연하지만 회사에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줄도 모르고 아내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동창을 찾아갑니다. 옛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부탁을 해서 얘기를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제발 지금 나 정말 마음 차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그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창은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처음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다가 알았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아내가 메고 있던 목걸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동창에게 조금 막을 수 있다면 목걸이 하나가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동창에게 목걸이를 줘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미 이야기한 상태고 부하 직원은 회사에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남편 혼자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 김 과장 얘기 들었어? 아내가 옛날 룸사롱에서 일했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하지만 아내한테 그 얘기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창에게 물어보러 가게 됩니다. 혹시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창은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동창의 목에서 자기 아내의 목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걸이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남편은 너무 슬펐어요. 슬픈 마음에 술을 마시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술집 여자 아니야? 몸 팔던 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너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동창 집에 가서 난리를 칩니다. 막 머리를 휘어잡고요. 막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합니다. 동창 집에 가가지고 협박을 하고 난리를 쳐도 뭐 사실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남편은 이미 알아버렸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지옥을 살게 됩니다. 이 남자가 너무 착한 남자인 거예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룸사롱 같은 데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룸살롱이 뭐 하는 데인지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어떻게 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웃기게도 룸살롱에 가봅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식으로 뭐 행동을 했는지를 궁금해서 가니까 개판인 거죠.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개판이고 좀 더 이렇게 음탕하고 좀 더 천박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는 기분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서 아내에게 폭언을 또 하게 됩니다. 네가 잘하는 그거 해봐. 그리고 막 돈 던지고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죠. 사실 자기가 남편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결혼한 뒤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것도 정말 10년도 더 한참 전의 일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행동한다는 게 참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는 술을 마시고 나서 아내한테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또 후회합니다. 후회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순수한 남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는 걸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내를 껴안기만 해도 옛날 과거가 막 떠오릅니다. 아내가 술집에서 했을 법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둘째 임신이 되고요. 남편은 둘째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도 완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인데도 오히려 싸우게 되고 싸우면서 한 얘기들을 또 시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두 사람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아내는 유산까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아내는 집안이 가난했고 또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비뚤어졌던 것 때문이라고 하고 그 어떤 과오가 있어도 나는 이 남자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극복하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본인이 도저히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감성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부부로 살기 어렵다. 이런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 회차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의 시청자들은 35%가 이혼 찬성, 65%가 이혼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당시 사랑과 전쟁에서는 결혼 이후에 있었던 사유로만 이혼이 되는 거지 결혼 이전의 사유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 이후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이혼이라는 정의가 그래요.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이전의 사유, 뭐 아내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걸로는 이혼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민법에 보면 이혼 사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적당한 이유 없이 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뭐 직계 존속이나 본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만 이혼을 하고 있다고 민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아내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혼할 수 없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결혼 이전에 이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혼인 취소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혼인 연령이 미달됐다거나 아니면 뭐 중혼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매우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거, 이 경우는 혼인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 중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판례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가 있는데 숨긴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나와서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걸 속이고 결혼한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직업과 재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 배우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착오에 의한 취소 또 내지는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해서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우,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의 주범이었고 성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살짝 애매하죠. 성매매를 했던 경험을 속였다는 거, 그리고 부인이 이런 경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남편은 절대로 결혼을 안 했을 거라는 점으로 생각해보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 성매매를 했던 경력이 굉장히 짧고 또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라는 거, 그리고 부인이 그 후에 그런 성매매 비슷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혼인 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혼인 취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는 얘기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상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어떤 정신병이 있어도, 배우자에게 병이 생겨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안고 가야 될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과거의 문제지만 부인의 용납하기 어려운 점들까지 껴안고 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 생활이고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 찬성인지 반대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